네, 이제 모든 발제가 끝났고요. 이어서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의 주제는 차세대 원자로 안전규제 현안과 극복 방안을 패널 토의 있겠습니다. 금일 토의는 오늘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주식회사 PD의 박윤원 대표님께서 진행했습니다. 주시겠습니다. 바닥에 가면 패널님을 단상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패널들 올라와 주시죠. 예, 우선 오늘 중요한 토론이 발표가 되었는데 마지막 1시간 동안 패널 토론을 통해서 오늘 발표됐던 내용들이나 제대로 그리고 미처 말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오늘 하루 종일 날좀 힘드셨는데 끝까지 자유롭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또 앉아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 사실은 이제 발표하신 분들이 거의 1시간, 또 1시간 이상씩 굉장히 장시간 발표하셨고, 질의응답하신 분들에서 우선 오늘 발표하신 분들에 대한 패널 소개는 이미 발표할 때 다 쭉 됐기 때문에 소개 안 된 한 분만, 그 다음에 각 발제하셨던 분들에게는 별도의 시간을 안 드리고 가능한 한 플로우에서 많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박사님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단에서 인허가 총괄실장을 담당하고 있는 임상규입니다. 지난 3차 회의 때 아마 저희 단장님께서 혁신 SMR의 규제 현안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별도 발표가 없고 제가 간략하게 진행 현황과 주요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혁신형 SMR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무붕산 운전, 그다음에 전력에 의존하지 않는 기동 안전 개통, 그다음 인베스텔 CRDM, 운전원 조치를 불허하는 혁신적인 설계를 가지고 있고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개발을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21년부터 23년까지 한수원이 주도로 해서 개념 및 기본 설계를 추진을 했고요. 그 사이에 정부 예타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25년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 설계를 수행하는 업무가 예타 과제로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대형 경수로의 규제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아까 원안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규제 격차를 식별하고 저희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를 미리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설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제자 관점에서는 저희 설계에 대해서 친숙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계 내용을 반영을 해서 규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난 2년간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1종의 설계 기술 보고서를 제시를 했고요. 지난 2년 동안 약 820건의 RAI를 답변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기술 보고서 이외에도 저희가 장기적인 현안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교통평가라든가 공유 설계 관점에서의 규제 현안들을 각 전문실과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서 각 사항에 대해서 설명회와 질의 답변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잠깐 레슨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짧은 설계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전 설계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규제 기관에 제출되는 문서의 그 레벨 오브 뎁스가 실질적으로 대형 원전에서 했던 그런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고 좀 프리머추한 설계 과정에 있는 것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최종적인 파이널 어널리시스가 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규제기관의 어떤 익숙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사실 저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설계 방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결국은 본심사 때 중요하게 다루어질 규제 현안들을 미리 식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형원전에서도 뭐 경험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번 혁신의 SMR에 관련한 규제 격차를 규제기관이 바라볼 때 기존 대형원전과 다른 그래도 좀 더 다른 입장에서 저희 설계를 봐주심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2년간 사전 설계 검토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표준 설계 인허가 신청을 위한 SDS 표준 설계 기술서, 안전성 분석 보고서, 그다음에 PAMP 3종에 대한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문으로 작성이 됐고요. 영문으로 내면 안 받는다 그러셔가지고요. 일단 국문으로 준비를 해서 내년 1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 개발자 입장에서도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스마트백처럼 뭐 영문, 국문 다 만들 시간은 좀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문으로 저희도 작성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1월 달에 인허가 신청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현안들, 대체 적용이 되는 현안들이 아마 인허가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인허가 현안으로 관리할 거고, 아마 규제기관에서도 그걸 집중적으로 아마 인허가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본심사가 신청되고 난 뒤에도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혁신의 SMR이 꼭 필요한 3인운동, 그다음에 EPG를 현실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원안법과 방제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고시들이 일부 또 개정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개정된 몇 가지 고시 이외에도 이제 혁신의 SMR에 적용하기 위한 고시들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고시들은 사실은 본심사 이후에 고시가 개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위에서는 고시를 만약 개정하신다고 하시면 부칙을 통해서 표준적인 본심사가 신청한 뒤에도 그 개정된 제도 개선이 된 고시가 심사 중인 표준 설계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서 진행되고 있는 SMR에 대한 인허가를 직접 신청하고 담당하는 분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앞으로 닥쳐올 이제 여러 가지 도전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오늘 토론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대형 원전에서는 겪을 수 없었던 굉장히 많은 도전적인 요소들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ISMR이 출발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아까 맨 앞에 나자 요르겐센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을 보면 그 뉴스케이 얼마나 힘들게 정말 그 맨 앞에 가는 그 프론트 러너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는 옛날에 직접 뉴스케이 사장을 회의석상에서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그분한테 당신이 하는 SMR에 길을 닦아놔서 너무 고맙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저희가 레슨스 런드를 오늘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오늘 저의 생각에는 여기 이제 사실 그 뉴스케일의 그런 경험을 우리가 직접 아마 참여했던 분으로서 느꼈던 거, 그 다음에 발표됐던 거,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가 육상에서만 했지만 바다에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새로운 안전 목표로 그전과는 달리 PSA라든가 이런 거를 해법 가미한 FC 커브를 적극 적용해야 되는 거라든가, 그리고 뭐 국내 인허가 신청자만이 아니라 해외 인허가 신청자도 같이 또 이제 들어와야 되는 문제, 그리고 발전 목적 이외에 원자력 활용, 굉장히 어쨌든 또 그거 말고도 모든 SMR 이런 부분에 적용이 돼야 될 EPC 문제라든가 운전원 수혜 문제라든가, 이게 정말 그동안에 저희가 고민 안 하고 그냥 끌고 왔던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겪었던 경험, 그리고 또 앞으로 들어올 챌린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마지막에 장현수 과장님께서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봤을 때 미국이 엄청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보고서 야 이거 우리는 언제 가나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막 정말 오히려 이 개발자보다 더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게 여건 속에서도 하여튼 굉장히 오늘 많은 거를 커버해 주셨는데 토론을 앞서서 제가 이제 장관장님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교제자한테 다 질문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이제 제기는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장관장님께 굉장히 많은 질문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양해를 부탁 미리 드리고 그 이외에 또 뭐 다른 분들에 대해서 들어오는 질문은 적절히 나눠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플로우에서 편안하게 있었던 뭐 그동안 생각하신 거라든가 오늘 들으신 것 중에서 질문을 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물론 그 SMR을 하고 옛날에 저도 이제 대형 원자로 해서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한국적인 경험에서 어려움을 하다 보니까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라 원자로를 할때 대형 원자로에서는 인허가 혹은 학습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게 바뀌자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좀 얘기해 주시죠. 이 퍼블릭 억셉턴스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개발자나 신청자뿐만 아니라 규제자가 같이 지고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개발자 차원에서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께 간단히 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뭐 김찬수 박사님이나 간단하게.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원장님께 또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그 SMR도 그렇고 수소 프로젝트들도 보면은 생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거 최고예요. 우리 꼭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생산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우리 거 최고예요. 이제 우리 좀 밀어주세요.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예타 들어가면은 어떻게 쓸 건데요? 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그냥 줄줄이 하고 이제 결국 이제 국민도 설득 못하고 그냥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최종 사용자하고 같이 얘기해야 되고요. 최종 사용자가 설득이 되면은 저는 지역도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소가 답이라는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수소가 답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예, 동의하실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수소가 답이 아니라요. 예, 최종 사용자와 같이 가는 게 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발자끼리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혹시 아마 EPG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퍼블릭 억셉션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혹시 장관님이 이거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건 아닌데요. 참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이제 제가 IA에서 근무할 때 사실 개발도상국들 이제 규제 인프라 구축하는 거 지원하는 이제 업무를 했었는데 대형 원전을 도입하지 못했던 나라들이 SMR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대부분이 다 퍼블릭 억셉턴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아마 작으니까 뭐 약간 어쨌건 큰 배관도 없고 뭐든지 뭐 이 안에서 다 해결된다면 이런 약간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규제자로서는 지금 얼마 전에도 사실은 대통령 업무 보고 때 대통령님도 물어보셨어요. 한손 사장님한테 그럼 SMR은 정말 안전하냐?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사실은 개발자시니까 1000분의 1 정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규제자로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저희는 1000분의 1이라는 수치를 얘기할 수 없고 SMR이라는 것도 똑같이 원자력 안전 규칙에 따라서 대우 기본 원칙에 따라서 검토해야 되고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저희는 안전하다고 말할 겁니다라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저희 규제가 접근한다고 하면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건 간에 조금 작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보이시지 않을까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남도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 SMR 컨퍼런스도 하시고, 근데 왜 그러신가 봤더니 이게 이제 어떤 회사가 원자로를 짓고 원자로를 가지고 이 산업을 만드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경제적 파급 효과,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효과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시니까 이 도내에서 굉장히 이 억세턴스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건 뭐 규제자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어쨌건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부각되는 것이 또 다른 SMR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SMR 얘기할 때 퍼블릭 억세스턴스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미국에 가서 미국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제일 넘어가야 될 사례 중에 하나다.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보다 적어도 몇 년 앞서서 미국은 도시 근처 뭐 이런 데 막 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한 거는 미국을 보면서 저희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자? Thank you. So I'd just like to add to what everybody else has said. I think as nuclear professionals, it's also our responsibility to educate the public about nuclear and how it's safe and why it's safe. So we have a big obligation to do so. You mentioned in the US, there's a lot of outreach in the nuclear community. So there are many groups that educate from when people are in grade school all the way through gymnasium. And so I think it's ingrained into, especially the communities around the nuclear power plants, why it's safe. They get to go in the simulator, they get to touch buttons, they get to scram the reactor without anything happening, and everybody, the operators, they show what is the worst that can happen, and explain what are the safety systems that are in place, et cetera, so that it's nothing to be afraid of. So not only is that what they're doing, but I know as a professional myself, it's a great responsibility to keep educating not only my parents and my brother and my aunt and whatever, but also with the community around us. And for newcomer countries like in Denmark, nuclear has been outlawed since 1985. That's turning now because there is that education going on and people are getting interested in learning the facts. 예, 감사합니다. 아마도 뭐 어쨌든 알리고 서로 같이 배워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장과장님 질문인데요. 아까 발표 시간에 질문을 그런 질문 안 하셨는데 발표 중에 마지막 부분에 MJ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민이 네. 그 제가 아주 초기에 처음에 나온 건 MNA였어요. 멀티내셔널 디자인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인데 배우분들이 모여서 하는데 맥과하고 먹고 다르고 그때 이 나라에서 프로젝트를 이 나라로 해야 되냐 이거 소득을 안 된다. 그래서 이유가 멀티내셔널 디자인 이베리에이션. 지난번 그 원자력 학회 때 한국에서 있는 아예 입장이 와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신 아예 주도를 해가지고 근데 규제 체계나 기준에 대해서 하원하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M답이 M랩을 안 된 거하고 같이 유추할 수 연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인 수준으로서는 프랑스나 한국이 거의 차이가 없듯이 결국은 우리한테 유리한 것과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프랑스한테 유리한 부분을 한국에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뭐 이네가 체계가 기술 기준에 하모나이제이션이 과연 가능할 건가 또 실제 그런 기술들을 그렇게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마 그 과정에 와서 또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보니까
아까 NRC, CNSC, ONR 이런 데는 이미 조인트 리뷰라는 걸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아까 과장님이 우리도 결국 IAEA 액티비티에 적극 참여해갖고 그런 걸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과거에 MDEL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라든가 특히 네. 원안위의 앞으로의 방향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어프루벌은 사실은 그 각각 나라의 주권이 있는 거고 법률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프루벌이라는 건 처음에 접근하는 것부터 굉장히 너무 챌린징한 일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IA에서도 처음에 했던 거는 프리 라이센싱 리뷰 정도를 같이 해보자. 안전 현안이라는 것들을 같이 발굴해보자.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이제 규제 체계 조화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새로운 것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규제를 갖춰 나갈까라는 거를 같이 스터디를 하고 한번 구축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노력들이 쭉 오면서 지금은 뭘 하겠다고 하냐면, 그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른 나라가 이거 이렇게 같이 리뷰한 거나 아니면 이 체제에서 리뷰한 거를 가져가서 꼭 써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전제는 대형 원전하고 다르게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뭐 GE 히타치의 BWR 300이 캐나다도 가고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여기저기 다 가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원전을 가지고 지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작기 때문에 사이트 스페시픽한 것들 요소도 많이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과연 각각을 개발하는 게 효율적이냐? 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크라이테리아가 뭐고 내가 이것들을 보는데 크라이테리아가 뭐고 이 크라이테리아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레슨 런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좋은 건 있으면 서로 베스트 프랙티스 배우고라고 하면 내가 내 맘대로 내 거는 하는 거죠. 그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건데 그렇지만 내 걸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어제 일도 아니고 그제 일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도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는데 SMR이라는 특징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지금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고 더 실효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분들께서 전 세계를 이렇게 떠돌아다니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지금 다 디플로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엄청나게 막강해요. 지금 이런 국제기구나 아니면은 각 국가들의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달라. 그리고 좀 내가 여기 가서 검토받은 것을 똑같은 절차를 근데 똑같은 기술인데 왜 얘는 다르게 검토를 하면 내가 또 규제 자원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거대한 압박 이런 것도 좀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아마 저희 여기 패널에 있는 분들 중에 제 생각에 아마 솔트 프로스가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에 제일 먼저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몇 개를 짓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어가지고 어쨌든 딴 어떤 나라로 다 수출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인허가는 같지만 베트남도 그렇고 타일랜드 이런 얘기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하모니제이션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솔트포스의 전략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게 있다면 조금 나자 얘기해 주시겠어요? Oh, sorry. No, it's okay. Really good question, challenging question. Probably not really have an answer yet, right? But just to add on to what you were talking about for the IAEA, the only, I guess, challenge that I see with the global framework is the outcome. So it's really not legally binding. And so I think it will be difficult to find vendors that would want to go through that type of a process if they didn't get something legally binding out of it. So that is the only challenge, and I think that's also the challenge even the regulators that sat in the room in December 5th at the NHSI plenary, they have the same concern. And then the pre-licensing review that was also developed by the NESI group, that was the same thing. It cost
I'm going off memory here, about 500,000 euro to get a review. And at the end of the day, you got a statement that says, yes, this may fit our framework. So that's the challenge, I think, with the upcoming global framework is that I think maybe regulators have to be careful with what does the vendor actually get out of it in the end, and will you, if nothing changes from the review, will there be a change in acceptance when you go to actually license in the country? So maybe that was just one comment there. I think to answer your question, I don't think we have a solution yet, which is why I think our first strategy is to license in Korea, get our build in Korea and do that, and then develop based on the experience there on the nuclear and on the maritime side, then try to develop a framework where you would be able to have a licensed Korean product that you would then export. But there's many challenges to overcome before I can answer that with any certainty. 아마 당연히 뭐 지금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놓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IAEA도 그렇고 또 선박 같으면은 뭐 IMO도 그렇고 지금 뭐 다 뭔가 해야 된다는 절박한 거는 다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라는 답을 갖고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원자력계가 진짜 앞으로 이 세계의 에너지 문제, 뭐 이런 거를 환경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뚫고 나가야 될 중요한 배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또 예. 네, 한국 원자력연구원입니다. 우선 오늘 발표해 주신 장관님, 서울포스가 맞아 괜찮았어. 발표 잘 들었고, 오늘 얘기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보면 우리가 리스크리 공유하고 퍼포먼스 베이스 디자인하는 것만 해결이 됩니다. 대체가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려면 아마 PSA가 PLA가 따라야 돼서. 근데 제가 이거는 제 우려가 되고 좀 궁금해서 잘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느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지만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일단은 아까 윤철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그 데이터에다 선입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컴포넌트 기기들의 릴라이빌리티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개발자들을 확보를 할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걸 규제자하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지 그게 좀 고민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나 코멘트를 좀 해주세요. 아마 답을 딱 드릴 분은 없을 텐데 그래도 지금 제일 앞서서 나가고 있는 ISMR 임상규 박사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특히 최초로 시도되는 설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기 신뢰도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PSA 품질을 높이거나 불확실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창기 설계에서는 어프로치할 수밖에 없는 게 렉가이드 데이터, 렉가이드에 있는 데이터, 이제 미국에 있는 데이터들 운영에 있는 신뢰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제공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PSA 값을 좀 더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설계적으로 보완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초창기에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 저희 혁신의 SMR은 이제 국내 건설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 예타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능 시험들, 기기에 대한 기기 공급자의 성능 시험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게더링이 될 거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 신뢰도 품질이, PSA 신뢰도 품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스마트 100을 인허가 잠깐만요. 시작하면서 아마 강한옥 박사님 당연히 그런 질문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피동 계통을 도입하면서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우려했던 것이 그겁니다. 기존의 모든 저희 규제 체계가 결정론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피동 계통 초기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많은 그런 안전 계통을 재분류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PSA 기반으로 해서 모든 걸 이제 하는 것들이 원칙적이지만은 근데 저희는 약간 중간 타협점을 찾았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 결정론의 방문을 메이저로 하되 일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ITN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리베티 트리트먼트하고 너세프티 시스템이라는 이런 부가적인 형태를 가져와서 이제 좀 보완하는 이런 형태인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저희들이 추가한 방법은 어떤 기존적 결정론의 방법론 이나가 체계에서 이런 새로운 피동원들을 도입할 때 약간 불가피한 체계였고 가능한 한 이제 새로 들어온 기기들은 처음부터 PSA에 기반해서 어떤 SS를 재분리하는 이런 작업들이 당연히 진행됩니다. 저희도 이제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체계가 갈 때 해외 어떤 캐나다나 저희 미국, 영국의 GDA 이런 경우에는 그 개념 설계 단계 초기 단계부터 SS를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 어떤 그냥 단순히 그런 기계론적으로 적용한 게 아니라 어떤 리스크 인폼드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원칙을 찍어서 요구를 해요. 초기 단계부터.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이제 초기 단계에 진행되는 걸 보이고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그 저희 전문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실무위원회에서 그 피도 안전계통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건지가 2차례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피도 관련된 실내성, 어떤 PSA 인허가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하되 아직은 불확실하다. 이것들이 초도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건지에 대한 추가적인 좀 특히 초도기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 단순히 어떤 종합 열벽 시험해서 기기 공급자의 데이터를 플러스 초도기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게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검토 이런 받습니다. 예, 아마 뭐 PSA 하면 항상 뭐 데이터의 퀄리티 문제라든가 신뢰도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PSA를 지금 해왔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SMR에 적용하려면 없는 데이터가 틀림없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미국의 그 PSA 특히 미국의 라이센싱 모더니제이션 프로젝트라고 LMP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요즘 SMR 개발사들에게 적용했던 그 방법론에 주도했던 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분한테 그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다.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제네릭 데이터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갖다 끌어다 쓰고 없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가정을 해갖고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인정 안 한다면 이거는 지금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도 결국은 이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상황을 보시면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확실한 게 설계 PS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디자인 웨이브로 디자인 릴라이언스 어셔런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가 커미트를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시스템은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테스트가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넘어가게 되죠. 그 차원에서 이제 리스크 레귤레이션을 방어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제가 말하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테라파워가 미국에서 이런 걸 받았는데 한국에서 이런 걸 받겠다 하면은 어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한다. 그럼 인도네시아가 우리 거를 크레딧을 줄 거냐? 이게 제일 큰 질문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설계하면서 엔데르도 나가 있는데 항상 그쪽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만 보지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같이 공동으로 적용해서 한다고 하는 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NRC가 뭘 질문했는데 아이들이 안전에 중요하다 그런 피스 질문을 하고 그다음 판단은 피스라고 NRC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질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IS나 좀 수출을 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에서 우리의 이 해설들이 또 얼마나 커서 우리 기관이 얼마나 능력할 수 있나 하는 게 아마 되게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현실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미 보면 예를 들어 테라파워가
인허가를 이번에 건설을 받는 나트륨 비행을 한국에서 짓고 싶다라고 할 때 결국 한국이 인허가를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아까 장님 과장님 발표는 없었어요. 근데 그 부분도 네. 한번 고민하고 계신 게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테라파워 노형을 가지고 실제로 한국에 이제 건설하시겠다고 하는 사업자분하고 사전 미팅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챌린징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규제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규제 기관으로서는 조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NRC가 이것들을 접근했고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봐가면서 저희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저희한테도 사실은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규제 체계 잡아가는 과정에 이런 일정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1, 2년 정도 후행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검토 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같이 협력을 하려고 하고요. 사실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검토를 했던 그 미국 규제기관하고도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그 IAEA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노형이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고 그 검토해야 되는 테크니컬 크라이테리아들이 IA 세이프티 스탠다드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각 나라별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쭉 이제 같이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표준화 시켜 놓는다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 이제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노형이 만약에 바깥으로 나갈 때의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은 ISMR 사업 이번에 이제 표준설계인가 하시고 국내 초도기 짓는 이후에는 아마 수출하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사업단 쪽에서 사업단이 한수원 사업단인 것 같습니다. 이제 ISMR 수출하시려고 할 때 사실은 규제랑 같이 가고 싶다. 근데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냐는 문의를 하러 오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은 아예 규제 체계가 조금 미흡한 나라들은 이런 것들을 또 수용을 해가면서 사실 저희가 규제를 같이 빌드업 해주면서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저희는 오픈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먼저 나온 게 스마트 100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한국의 기관 둘하고 또 사우디의 기관이 같이 이제 인허가 신청을 하고 사실 처음 목적 자체가 수출 이런 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우선 다큐멘트들을 다 구경본 이렇게 혼용해서 만들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 박사님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셨나요? 저희 이제 사우디하고 그냥 2015년 초기에 사우디하고 이제 스마트 건설할 때 사우디에 인허가 기회는 없었습니다. 아주 원자력 초창기여서 이제 사우디 입장은 한국의 표준설계 인가를 바탕으로 사우디 바로 초석이 짓고 그와 병행해서 이제 그쪽에 원안이 관련된 사람도 같이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지금 현직으로 잘 좀 지연은 안 되고 진행은 안 되고 했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NHSI 하와이전 프로그램에 계속 참가를 8개의 트랙으로 참가를 했는데 원안이 트랙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서버린도 있고 서버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타는 게도 이상합니다. 표준이랄 게 당장 미국 유럽만해도 인치하고 미터법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을 공유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좀 그레디드 어프로치로 좀 더 이렇게 협력 강화하고 미국하고 유럽 쪽은 잘 되거든요. 근데 참 이 동아시아 쪽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이제 이런 것도 그냥 선언적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좀 샘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가능하면 이제 사우디나 아니면 중동 국가라든지 저희 나라와 어떤 협력의 원전까지 프로그램이 좀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하고 이런 원자력 규제 관련된 협력을 좀 더 발굴을 한다서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더 원시적인 목표의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좀 끝내기 전에 말씀드리면
몇 가지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 특히 이제 그런 평가 체제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그 과장이 오셨을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지금 다 고민하셨더라고요. 뭐 이렇게 사전 규제협의 뭐 이렇게 뭐죠 규제설계 병이 이런 것도 다 말씀하셔서 야 이거 되면 되게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기뻤고 한편으로 이제 그 과가 시험부라고 계속 열심히 존속하도록 노력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회의에 이렇게 막 숙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 과가 이렇게 내년 이후에도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뭔가 필요 제한 열심히 해드리니까 저희 숙제도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또 혹시 질문, 예. 여기 마이크. 박사님이 마이크가 바로 답변하시고 돼 있어서 RTNSS 관련해서 부분 그다음에 개발단, IS가 개발단에도 SS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IS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RTNSS를 고려하는 쪽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지금 원하는 도시에 따라가지고 모아주시고 이 방법 둘레에서 지금 SE에 작성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먼저 각각 경우는 ITN에서 보니까 스마트 베이스 12개의 에센스를 카테고라이즈 분류를 했네요. 셀렉션 했네요. 네, 맞습니다. 셀렉션 방법은 사이샤프 56 방법에 따라 맞습니다. 미국의 그 아테네스 방법론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크리테리엄 A, B, C, D 네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5개가 이렇게 중개사하고 대기처에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CDF, CL만크, 뭐 5등까지 기여하는 것들, 그 다음에 72시간을 위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디파인해서 CC에 해당되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묻고자 하는 것은 뉴스계 같은 경우에는 RTNS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SE 3.2죠. 근데 우리 스마트 100은 그렇게 나와 있어서 키스랑 인허가 프로세싱을 할 때 사실 RTNS가 나오면 아시다시피 QA 어시어런스 프로그램 17장에 17년 3절에 릴라이트 어시어런스 프로그램이 RTNS까지 포함한 셀티 릴레이트 플러스 RTNS를 포함한 릴라이트 어시어런스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야 되죠. 또 RTNS에 대한 카테고라이즈 56개에 따라서 하느냐 SAR의 시점 4절, 3절인지에 그 내용을 기술해서 뉴스케일 경우는 카테고라이즈 해가지고 없다고 되어 있는데 PC에서 혹시 그런 RAP나 뭐 또 카테고라이즈 하는 것을 SAR이 기술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질문이나 요구도 없었나요?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그 선택은 당연히 그 아테네스가 없는 것들이 형식적인 면에서는 좋은 게 있긴 하지만 저희도 이제 초기에 결정할 때 그 아테네스를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설계적으로 노력해 드려야 될 노력과 아테네스 가지고 하는 것들이 좀 장단점 따라서 저희는 일단 아테네스를 일부 넣는 걸로 선택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럼 토이스컵의 일상에서 했던 그런 그 리스크 기반의 품질 보정을 완전 전체적으로 도입한 건 아니고 스마트에 특정 그런 몇 개의 기기에 대해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QA 요건들, 내진 및 전기 여러 가지 그 QA 관점에서 요건들을 추가로 발표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키트에 제출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짧게 저희 혁신 익스ML 사업은 현행 규제 기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안전등급 고시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저희 혁신 익스MR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저희 얼티밋 히싱크가 30일까지 견딜 수 있도록 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30일 동안 냉각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별도의 안전 운전을 조치를 허용하지 않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동 안전 계통들은 다 안전 등급으로 고시에 따라서 안전 등급으로 수행하고 있고 그 피동 안전 계통의 게시가 보통 밸브로 되어 있는데 그 밸브의 게시 방법 자체도 페일세이프 전원이 상실되면 바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하고 있어서 저희 전원 직류 전원 계통을 이제 비안전 등급으로 저희는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인허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새끼 94-084에서 있던 그 네 가지 요건들, DBA 결정론적인 성능 요건을 만족하는 SSC, 그다음에 72시간, 그다음에 CDF, LRF 요건. 저희가 피동 계통을 전면 적용하고 그러니까 액티브 계통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능동 계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뉴스케일과 동일하게 현재는 RTNS가 없고 그와 관련된 정당성 보고서를 우리 사전 설계 검토 과정에서 킨스에 제출을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탑티어 리ኳ이먼트 중에 하나가 세이프티 클래시피케이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나름대로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인사과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행사가 우리나라 안전투제의 변화의 시작을 부분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안전투제가 바뀌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장수 과장님 발표를 들으면서 크게 우리도 변화가 있구나, 변할 수 있구나 하는 또 꿈을 꾸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자라 조게스 5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NRC와 뉴스에 관련해서 규제관이라는 공부를 해오셨고 최근에 몇 년간 우리나라 규제기관과도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두 미국과 우리나라의 규제기관의 규제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좀 정말 옆에 계셔서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좀 이런 부분은 아시다. My English is so bad. I cannot understand you. I will try. So, of course, language is a huge barrier. In the U.S., we all speak English, so that I think is a barrier and will be a barrier. I mean, I'm sitting with translation here today because I don't speak Korean. And so that's something we have to be cognizant of, and when we're developing the reports and applications, we have to get to an alignment on what language we have to submit in and which one is the document of record, etc. So that is a huge difference. What else? I don't think I've seen that many other differences. I think it's been really interesting to see since I've been on the project now for 2 years. So there has been, just in the past, I would say 6 to 8 months, has been a lot more movement on the regulatory side than when I started at Selfos. So that's very good to see, and we're very encouraged to see that, that it's going in that direction. Yeah, I think those are the two main ones. 예, 아마 이렇게 굉장히 감사한 질문을 하신다고. I'm sure I will learn more as we get into official licensing.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솔트포스 인허가 관련돼서 같이 활동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용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사실 솔트포스가 이제 여기 장관님이 나와 계시지만은 원안위에 이런 걸 갖고 왔는데 원안위는 이게 왜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완전히 도형도 다르고 100가지 적용을 해야 된다고 와서 주장을 하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굉장히 규제기관이 움직인다는 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굉장한 이 압력이 좀 압박이 있지 않으면 사실 규제기관이 움직일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증가해야만 되는데 이번에 어쨌든 저는 장관장님이 신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위가 굉장히 이제 그동안에 많은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가지고 앞으로 진짜 한 스텝 크게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하다고 느꼈고요.
또 하나는 시도부 입장에 시도버스 쪽에는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상당히. 근데 그걸 꾸준히 인내하면서 어쨌든 변화를 계속 참고 모색해 같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또 프론트 런너로서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혹시 뭐 다른 입장으로는 질문 말고 좀 편하게.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안전 목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재우성 교수께서 선진화방으로 FC 타겟을 도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 다른 자료에서는 IS를 할 경우 CDF가 10-9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질문드린 것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신형 원전에 대해서는 그 목표가 10-5인데 그 계획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ISMR에서 10-9이 어떻게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고, 그다음에 ISMR에서도 향후 FC에 대한 분석이 사실 리스크니까 프리퀀시 오버의 컨시퀀스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분석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규제 안전위원회에서 거기까지는 정하지 않겠지만 향후 안전 목표를 어떤 식으로 정할 방향이라든가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혁신 SMR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뭐 규제 요건상 나와 있는 10-6 이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설정한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 혁신 SMR은 수요지 인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SMR의 궁극적 태생적인 게 결국 수요지 인근에 가려면 결론적으로 경쟁 노용과 충분히 높은 세이프티 골을 가져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사업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규제 요건을 충분히 만족한다 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설계의 목표를 좀 완화해서 떨어뜨린다는 거는 사실은 좀 우리 사업자, 개발자 입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그런 어프로치는 좀 적용하기 어렵고, 그래도 첫 번째가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쟁 노용과 유사 수준, 동등 수준 이상의 그 안전 세이프티 골을 가지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네. 저희 현재 저희 쌓아 제출하는 단계 현재까지는 전출력 내부 사건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했고, 아까 재무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화재나 지진 PSA를 좀 고려를 하면 아마 값은 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 때 저희가 뭐 인허가 별개로 기술 개발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분석 레벨 2, 레벨 3를 다 분석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또 규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유사 주제 질문일 것 같고,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안전 목표와 관련해서 지금 그때 이제 대통령 업무 보고하면서 1000분의 1 확률, 1000배 안전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건 CDF 기준인 거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수요지 인근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보다 1000분의 1 안전한 거가 도대체 뭐냐에 대한 이해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거든요. 결국 이제 폭설량이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안전 목표 250ml 이런 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이제 위치제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과거에 있던 소스텀이 아니라 이제 계량형 소스텀을 쓸 수 있도록 허용했었단 말이에요. 그 허용 배경에는 과거의 그 보수적인 소스텀 가지고는 그 피폭설량 허용 기준을 만족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배경 하에서 그걸 개정을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규제를 만족하지 못하는 정도 수준의 안전 목표를 가지고 과연 수요지 인근에 우리가 이 새로운 ISMR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설득하고 그러니까 퍼블릭 어셉턴스를 얻어낼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안전 목표를 규제 요건이 아닌 사업자 스스로 좀 더 낮춰서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방법론도 좀 바뀌고 있으니까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안전 목표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토플 선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역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그 방지법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런 뭐 기술적인 값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실제 저희가 AST나 MST를 써서 위치제한 고시에 따라서 평가를 해보면 아주 굉장히 수백 미터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값이 250mm 시버트 기준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발전소를 제너럴 어레인지먼트 GA를 설계를 하다 보면 중요한 원자로 보호 건물뿐만 원자로 경남 연기가 들어간 보호 건물뿐만 아니라 제어실도 필요하고 야드에 여러 가지 주변 부대 설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GA를 따져보면 생각보다 이제 사이트 바운더리가 좀 커집니다. 근데 다시 이제 두 가지를 좀 얹혀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250mm 시버트를 만족하는 경계가 어디까지냐? 사실은 더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부지가 어쩔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 외에 있는 위치에서의 어떤 선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250mm 시버트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이제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퍼블릭 액셉턴스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거하고 기술적인 이외의 것하고 좀 분리가 돼야 좀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 점유하는 부지 면적 내에서는 충분히 250mm 시버트보다는 낮은 값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겠다. 다만 이제 운영 관점에서 이제 개발하는 관점에서 사이트 부지를 얼마큼 설정할 거냐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로 접근할 수 있겠다. 예, 아마 아까 그 시커브 나왔을 때 그 앵커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제 생각엔 그거는 우리는 다른 앵커 포인트 쓰겠다 이렇게 하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어차피 과거의 기준이 그대로 거의 NRC로 끌고 오는데 단지 해석 방법이라든가 평가 방법이라든가 이게 더 최신화된 기술, 최신화된 방법을 적용해서 언서튼티를 확 줄인다는 거로 의미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표현을 이거 뭐 과거의 기준도 만족시키면서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정밀하게 해보니까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저희가 설득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예. 장애 측과장님, 그 전기 자동차에 화재가 나면 일반 사업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 최종 해결책은 커다란 틀 속에다가 불타는 자동차를 집어넣는 거고요. 해상 그리고 원자력 발전선이 있다면 만약에 거기서 큰 사고가 안 나면 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선을 바다에 가라앉힌 것이 최종적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 해양도 이제 생태계가 있고 또 우리 지금 거기서 조업을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단순하게 그 물을 그 안전을 위한 장치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그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단계마다 그 안전 단계를 체크한다고 해가지고 사고가 나지 말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선, 특히 이제 분식 원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시스템 하나하나를 만들어나갈 때마다 아무리 정밀한 안전 규제를 한다 해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원전안전위원회에서는 그런 해상 분식 원자력 발전선에 사고 났을 때
이것만 가라앉히면 될 거 아니야. 안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니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개발하되 만약에 사고가 나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바다에 가라앉히겠다. 바로 그것이 최대한 열심히 된다면 안전 규제는 아주 간단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결정하기 어려운 건데 그래도 혹시 제 생각엔 부유식 원전에 대해서 지금 가장 많은 고민을 한 게 솔트포스예요. 그런 극한적인 진짜 질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자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 Our safety case is not to sink the barge. That is not in what we're planning on doing as a method of mitigating an accident. Also, the barge will be in shallow water, so it won't even be deep enough to be able to sink the barge. But yeah, no, we're not planning on sinking our nuclear reactor into the ocean.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기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 하나만 이제 저기 정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는 게 NRC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 적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AI 적용에 대해서 규제에 어떻게 이걸 적극 활용하고 사업자 개발자들이 이거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격려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NRC는 그 어떻게 보면 저기 나름대로 폴리시 스테이트먼트랄까 이런 것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아마 똑같은 질문, 똑같은 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좀 해주시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AI라는 그 주제가 지금 사실은 국제적으로는 많이 이슈가 돼가고 있고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사업자 분께서도 AI 관련해가지고 시스템도 구축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원안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많은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냥 이해하고 있기로는 AI를 썼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규제를 하는데 AI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수준은 가지도 못했고요. 사업자가 쓰는 AI를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아주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가 AI를 써서 하는 의사결정 외에 다른 의사결정이 있는지만 일단은 확인을 하는 그 수준 정도로 일단은 고민을 하시라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거 당면과제라는 거는 잘 인식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력이 되면 이 부분까지도 저희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 정해진 시간에 해가지고 또 질문 주시고 또 참았다가 혹시 있다가 또 다음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쭤봐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아침 출발부터 저희가 쭉 앉아 계시면서 원안위 위원장으로서 또 활동하셨고 또 지금 이제 원자력계 가장 먼저 소문을 이 자리에 쭉 해주셨던 이은철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코멘트나 저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소리를 한 가지씩 분이 많아서 다른 때보다 더 되게 많았습니다. 질문하는 거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참 크게 중요한 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규제기관이 이 지금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데서 우려 겸 격려의 말씀도 하고 그러셨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퍼포먼스 베이스를 하려면 필요한 릴라이빌리티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과도기 있다. 왜냐하면 과거의 라이선스 프로시저는 전부 프로븐 테크놀로지를 베이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웠어요. 그래서 굳이 릴라이빌리티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이 디터미니스틱하게 결정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쉬웠었어요. 근데 지금 새롭게 설계되는 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기기도 우리가 안 써본 게 많고
또 모듈이라는 또 개념이 있고 그것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여러 개가 설치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리스크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NRC는 뉴스테이크에 가지고 이걸 규정을 많이 여기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어요. 지금 질문은 과연 NRC가 그 개정한 규정들이 우리나라에 100% 갖다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난 아니라고 봐요. 왜? 우리나라의 정서는 아까 누가 미국하고 우리나라 비교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서가 안 돼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이제 규제를 빨리 어떤 그 제도화하는 게 좋다. 법화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면은 좀 이게 쉬워지는데 만일에 이제 앞으로 고칠 거, 그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됐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 법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라도 고쳐가지고 그 하다 보면 시행령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서라도 빨리 가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사고 위험을 말씀드렸는데 사고와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교적 쉬워요. 카테고리 보면 오버파워 가지고 완전 풀립니다. 그래가지고 파워가 높게 되면 시비어 액센트로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인이 50포트런들에게 어떤 나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그 SMR의 가장 큰 장점은 언더풀링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체형에다가 전부 한꺼번에 있으니까 냉각제가 한꺼번에 확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언더풀링에 대해서는 지금 패스 시스템을 써도 좋고 이번에는 다 이게 커버가 돼요. 그런데 이런 설계 쪽에서 보면 오버파워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이티비티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할 때 그 대응할 수 있는 게 컨트롤 시스템 하나뿐이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지금 현재 규정에는 세컨더리 레이티비티 컨트롤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게 그냥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SMR을 하면서 세컨 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이거는 전체를 다 흔들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모더레이터 템퍼처 코에피션트라든지 쿨런트 템퍼처 코에피션트라 해서 극복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SMR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두나 이런 타입에서는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임 박사 잘 고려를 좀 해보시고 스마트들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을 보여주고 너무 시간이 길게 걸리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데이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이건 규제 개혁이 나서야 돼요. 그게 이건 장기적인 그 프로젝트화 해가지고서 데이터 확보하는데 첫째 MR 제도를 도입 못한 것은 참 큰 실책이라는 거예요. MR 데이터를 그 메인터넌스를 적용을 할 수도 있었으면 데이터가 상당히 축적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한선이 비공식적으로 MR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입하는 거 이것 좀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그 퍼포먼스를 베이스를 한다고 해서 퍼포먼스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꼭 계획을 좀 빨리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언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부지 문제에 대해서 의외로 지금 소홀이라는 게 있어요. SMR의 부지가 문제 없을 거라는 건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주민들이 안심하고 부지를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무들이 코멘트를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해진들 때는 저희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따로 이런 걸 더 고려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같이 수고해 주신 패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주셨던 또 모든 참여에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업하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신 교수님하고 또 서울대 같이 들어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